코올리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커먼앱과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지요? 오늘은 2016년부터 점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코올리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요, 원래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커먼 애플리케이션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코올리션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계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면 학생들은 거기서 주어진 에세이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쓰게 되고요. 그리고 면제되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지원할 때에는 어플리케이션 피를 내고 학생들이 지원서를 서밋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따라서 서플멘터리 에세이와 또 요구하는 포트폴리오나 레주메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커먼앱과 코올리션 애플리케이션은 이렇게 비슷한 점들이 있지만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에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티비티 부분에 있어서 두 어플리케이션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올리션 어플리케이션은 8개의 액티비티를 학생들이 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커먼 어플리케이션은 10개의 액티비티를 쓸 수 있습니다. 코올리션 어플리케이션은 8개 액티비티 쓸 수 있어서 숫자상으로는 조금 작긴 하지만 그 대신 자세하게 설명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어떤 액티비티를 했는지, 액티비티 종류와 그리고 어떤 포지션을 가졌었는지 쓰는 영역란에 총 64자의 글자 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포지션을 가지면서 학생들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활동을 쓰는 안에 총 255자의 글자 수를 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커먼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학생들은 10개의 다른 액티비티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학생이 한 액티비티가 어떤 일이고 그리고 어떤 포지션을 가졌는지 쓸 수 있는 나는 50자의 글자 수로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디스크립션 나는 150자의 글자 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자기가 어떤 것을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다면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코올리션 어플리케이션이 좀 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이가 나는 측면은요, 수업을 리포팅하는 거, 리포팅 코र्스 워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코올리션 어플리케이션은 고등학교 때 들은 모든 수업을 리포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수업을 듣고 있는 것, 그리고 12학년 2학기까지 수업 들을 것까지를 다 리포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커먼 어플리케이션은 물론 카운슬러가 성적표를 보내긴 합니다. 하지만은 원서 자체에는 학생들은 12학년 커런트 이어의 수업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 자체가 쓰는 거는 12학년 것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조금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큰 차이를 보이는 건데요. 락커 기능입니다. 스토리지 펑션인데요. 코올리션 어플리케이션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락커 펑션입니다. 락커 펑션을 집어넣으면서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코올리션 어플리케이션이 아주 큰 장점이 있다라고 선전하기 시작했는데요. 9학년 때부터 학생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레주메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쓴 에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락커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쓰기 전부터 락커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낼 때도 락커에서 빼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어플리케이션에 넣어가면서 쓸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 가지를 락커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에세이라던가 논문이라던가 또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비디오 파일, 포트폴리오, 그림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특히 미술이나 아니면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그린 그림이라든가 찍어놓은 오디션 파일이라든가 뮤직, 티아터를 하는 학생이라든가 필름이나 무용 쪽이나 그쪽으로 하는 학생들도 이런 락커 기능을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커먼 앱은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자, 에세이에는 코올리션 앱이나 커먼 앱이나 주어진 에세이 주제에서 학생들이 선택해서 쓰고 어플리케이션에 올리면 됩니다. 하지만 단어 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코올리션 앱 같은 경우는 2500 캐릭터, 2500자로 제한되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어 수로 바꾸면 한 500단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커먼 어플리케이션은 글자 수로 나와 있지 않고 단어 수로 650단어, 655일지 정도로 단어 수가 리밋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요, 추가 계정을 만든다는 건데요. adding account라는 겁니다. 커먼앱 같은 경우는 학생이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패스워드를 만들면은 그 학생 말고는 그 학생의 어플리케이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카운트랑 패스워드를 똑같이 공유하지 않는 이상은 그 학생의 어플리케이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코얼리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그 학생이 어카운트를 만들고 가이드나 아니면은 카운셀러, 부모님 같은 경우에 그 어카운트를 똑같이 패스워드를 공유하지 않아도 그 학생이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계정을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보면서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가해 놓은 것이 코올리션 어플리케이션의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각 어플리케이션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저의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카운셀러들, 스쿨 카운셀러들과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카운셀러들의 이야기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먼저 코올리션 어플리케이션의 장점입니다. 액티비티가 8개밖에는 쓸 수 없지만 디스크립션을 자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어드미션 오피서 같은 경우도 알 수 있고 학생들도 자기 자신을 자세히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락커의 펑션이 있기 때문에 9학년 때부터 자기가 한 걸 차근차근 모아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큰 장점이 되고 있다는 카운셀러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역시 다양성과 평등성을 주려고 시작했던 코올리션 어플리케이션의 장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9학년 때부터 성적을 다 넣다 보니까 학생들의 실수가 이런 면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써야 되니까 거기서 실수가 많이 나타날 수 있겠죠? 학생들이 만약에 코올리션 앱을 쓴다고 하면 9학년 때부터 성적 넣을 때 조금 더 조심해서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아직까지는 커먼앱보다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웹사이트가 아직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또 아직까지는 커먼앱에 비해서 코올리션 어플리케이션을 받는 학교 숫자가 작다는 겁니다. 그럼 커먼앱은 어떨까요? 커먼앱도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커먼앱이 시작된 지 한 4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쿨 카운셀러 그리고 선생님들이 추천서를 보내고 트랜스크립트 올리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쓰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런 면에서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쓰기 때문에 원서 마감 기간에 쓸 때는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느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지막에 학생들이 몰려서 원서를 올린다거나 하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올리션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되나 하는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계정을 만드셨으면 코올리션 앱에 들어가시면 제일 위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홈, 프로파일, 라커, 컬리지, 그다음에 help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프로파일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커먼앱 작성하시듯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섹션으로 들어가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게 락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학년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걸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이 컬리지인데요. 이쪽 상단에 가시면요. 컬리지 탭이 있습니다. 그쪽 클릭하시면 대학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커먼 어플리케이션이랑 하시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현재 코올리션 앱을 통해서 지원하실 수 있는 대학은 한 14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살펴보시면 코올리션 앱을 통해서만 지원하실 수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오스틴, 텍사스 A&M,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얼바나 샴페인, 그리고 유니버시티 워싱턴, 시애틀 같은 학교들이 있겠죠. 버지니아 텍 이런 학교들이 코올리션 앱 그리고 또 자체 원서들만 받습니다. 그래서 커먼앱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커먼앱과 함께 코올리션 앱을 받는 학교들은 아이비리그고 탑 리버럴 아츠, 윌리엄스, 스왈츠버그 아머스트, 그리고 노스웨스턴, 스탠포드, 칼텍 이런 많은 학교들이 코올리션 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학교들이 코올리션 앱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학생이 커먼 어플리케이션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코올리션 어플리케이션을 쓸 것인가는 저도 주변에서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래도 학생의 상황이랑 그리고 어떤 학교를 지원할 건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학생의 액티비티가 숫자가 굉장히 많다면 아무래도 커먼 어플리케이션이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근데 학생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원한다면 코올리션 어플리케이션이 조금 더 낫겠지요. 그리고 학생이 지원하려는 학교가 자체 원서와 코올리션 어플리케이션만을 받는 학교가 많다면
아무래도 콜리전 앱을 쓰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안 그러면 가깝게 다 자취원서를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학교 카운셀러와 그리고 부모님과 그리고 학생이 함께 의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커먼 어플리케이션, 코얼리션 어플리케이션 비교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